안녕하세요, 신통환 교수입니다. 오늘은 이 얼굴과 손이 기형적으로 큰 소인간 모형으로 유명한 펜필드의 호문클루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이상하게 생긴 소인간은 우리의 뇌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것이 무엇인지는 이 영상을 보시고 나면 완전히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호문클루스라고 하는 것은 라틴어로 작은 인간, 난쟁이를 의미하고요. 중세 유럽에서는 정액 속에 완전한 형태의 작은 인간이 들어있고 사람이 태어나는 과정을 이 정액 속 작은 사람이 여성의 자궁속에서 성장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심지어 이 중세 유럽의 연금술사들 같은 경우에는 인공적으로 이 자궁의 환경을 만들어서 호문클루스를 배양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기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후 호문클루스라고 하는 것을 이 캐나다의 신경외과 의사인 와일드 펜필드가 이 논문에서 등장을 시킵니다. 그래서 1937년 이 펜필드의 이 신경과학 학술지 브레인에 등재를 한 Somatic, Motor and Sensory Representation in the Cerebral Cortex of Man as Studied by Electrical Stimulation 이라고 하는 논문에 이제 등장을 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말로 하면 이것이 전기 자극을 통해서 연구한 사람의 대뇌 피질에서의 신체 운동 및 감각 표현이다 라고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펜필드는 이 외상 후 발생하는 뇌전증 같은 것을 조사를 하고 치료하는 그런 수술법을 연구를 했었고요. 그리고 환자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국소 마취해서 수술을 하는 그 몬트리올 시술이라고 하는 것을 개발을 하고 실험을 통해서 이와 같은 논문을 역사에 남기게 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논문에서 이 펜필드가 환자들의 그 대뇌 피질의 특정 영역에다가 전기 자극을 주고요. 이에 대해서 생성이 되는 그런 감각 및 운동 반응을 기록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인간 두뇌의 구조와 기능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호문클루스를 발표할 수 있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이 펜필드가 이제 동료들하고 이 뇌종양이라든지 뇌전증을 가진 이 105명의 환자들, 이 환자들의 이제 간질 유발 부위 절제 수술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과정에서 환자들을 각성 상태, 즉 깨어있는 상태에서 수술을 합니다. 그러면서 작은 전극을 뇌의 표면에 대어서 전기적으로 자극을 하고요. 그 자극이 신체 어느 부분에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이제 기록을 하고 검토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각각의 전기자극 지점, 28개의 뇌지도를 갖다가 운동과 감각의 특정 기능을 나타내는 형태로 이제 만들었고요. 이렇게 해서 대뇌 피질의 운동 담당 영역, 그리고 감각 담당 영역을 발견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흥미로운 거는 이 영역들이 이제 이 브로드만 맵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브로드만 뇌지도의 1, 2, 3, 4번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들이다 라고 이제 하는 게 좀 흥미로운 지점이고, 운동 담당 영역 같은 경우에는 브로드만 맵 중에서 4번 영역에 이제 해당한다 라고 볼 수가 있고, 감각 담당 영역 같은 경우에는 브로드만 맵 중에서 3번, 1번, 2번 영역에 해당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는 이 혀, 입, 턱, 얼굴, 목의 감각과 운동, 삼키기, 발성하는 거, 그리고 손가락, 손, 팔, 어깨, 몸통, 다리, 발의 감각과 운동,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이 펜필드의 호문클루스 그림을 보시게 되면 머리 꼭대기에서 중심 쪽으로 들어가 있는 곳부터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생식기, 발 영역이 이제 시작을 해서 이제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꼭대기부터 엉덩이, 몸통, 팔, 손, 손가락, 그리고 얼굴 영역이 넓게 보이다가 그 아래로는 혀와 목구멍과 관련된 그런 영역들이 약간 불규칙한 위치 관계로 분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이때 이제 얼굴이나 손과 같이 세밀한 운동을 하거나 예민한 감각이 필요한 영역들, 그런 부분들은 훨씬 크게 분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특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지금 이 그림의 경우를 보시게 되면 이 감각 호문클루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초록색으로 표현이 되어서 좌방구의 대뇌 피질과 우측 신체 부위죠. 우측 신체 부위가 지금 대응이 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운동 호문클루스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이죠. 빨간색으로 표현이 되었고 우반구의 대뇌 피질하고 그리고 좌측 신체 부위가 대응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이제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신체의 이 외곽선이라고 하는 것이 옆으로 뒤집혀 가지고 좌우 대칭으로 표현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고요. 뭐 이거는 우리의 이제 오른쪽 표현이 뇌의 왼쪽 영역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왼쪽 표현이 뇌의 오른쪽 영역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어쨌든 이 감각과 운동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시상을 통해서 우리 몸의 정보를 받고 이제 전달하기도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그 간뇌에서 이 뇌구조를 갖다가 말씀을 드리면서 시상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시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감각 정보하고 운동 정보를 중개하고 통합하는 영역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뭐 우리가 인식하는 세계를 분리되지 않은 통합된 것으로 느끼게 돕는 그런 부분이 바로 이 시상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 시상의 이제 구조, 기능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뭐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시상으로부터 우리 몸의 감각 정보를 받은 이 감각 호문클루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 몸에 대한 지각, 즉 신체 내외부의 상태를 알아차리는 그러한 역할을 담당하면서 우리의 자세와 몸 안의 장기들과 근육들의 상태를 알려주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운동 호문클루스의 경우에는 운동 정보를 시상을 통해서 신체의 각 부위로 전달을 하면서 신체 내외부의 상태를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을 하고 우리의 자세와 몸 안의 근육들의 상태를 표현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 감각 호문클루스하고 이제 운동 호문클루스가 약간 차이가 이제 있는데요. 그거는 이 운동 호문클루스의 손 영역, 이 손 영역이 감각 호문클루스에 비해서 훨씬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입속, 입 부분, 그리고 후두, 입 속에서 이제 후두 부분, 특히 발성에 관여하는 그런 영역들이죠. 이런 부분들이 또 운동 호문클루스에서 더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 생식기, 제니탈리아가 써 있는 부분, 요 생식기라든지 내장의 운동에 관여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이 운동 호문클루스 상에서는 없다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보시게 되면 왜 이 펜필드의 호문클루스가 이 대뇌 피질 상에서 물구나무를 선 것과 같은 위치 관계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거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이 관련된 운동과 감각 영역이 손상이 된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응하는 몸의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감각 호문클루스가 손상된 환자들의 경우에 관련된 신체 부위에서 온각, 통각, 촉각을 감각하는 데 장애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나아가서 환각지라고 하는 독특한 증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환각지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뇌가 절단된 우리의 뇌가 이 절단된 사지에서 여전히 감각을 받아들이는 것을 이제 말을 합니다. 환각지에서 이제 파생된 게 환각통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환각통이 있게 되면 절단된 신체 부위를 담당하는 감각 영역이 계속해서 우리한테 통증을 전달한다 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만일 우리가 사지의 어느 부위가 절단이 된다 하더라도 감각 호문클루스의 신경세포들이 계속해서 작동을 한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와 관련된 신체 부위의 움직임을 환각으로 느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이제 합니다.
다음으로 이 운동 호문클루스. 운동 호문클루스가 손상이 될 경우에 관련된 신체 부위에 운동 마비 증상이 나타난다거나 뭐 상대방의 이 요청을 듣고 실행에 옮기려고 하는데 실제 행동으로 옮길 수 없는 운동 불능 증상이 나타난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특히 이 운동 호문클루스에서 이제 그 입하고 입술에 해당하는 영역, 요 부분이 손상이 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말더듬증이라든지 실어증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쪽으로 이 운동 호문클루스의 입하고 입술 영역 있는 옆쪽으로 그 말하기 기능을 수행하는 브로카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브로카 실어증으로도 연결되기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 뭐 브로카 실어증 같은 경우에는 이 브로카 영역이 손상이 되면서 말을 알아듣는다거나 읽을 수는 있지만 그 말하는 데에는 어려움을 겪는 그런 증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와 관련된 내용도 제가 다음에 이제 브로카 영역하고 베르니케 영역을 한번 다루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펜필드 같은 경우에 근데 이후에 이 자신의 이 실험 과정에서 좀 독특한 이론을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게 이제 절대적 기억 이론이라고 이제 하는 건데, 다시 말하면 우리의 뇌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체험한 모든 것을 완전하게 기록해둔다 라고 하는 그런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 펜필드 같은 경우에 우리의 뇌를 갖다가 이 녹음기의 녹음 원리를 이용을 해서 설명을 합니다. 당시 이제 가정에서 이 녹음기, 전자기기들 이런 것들이 이제 아주 많이 구비가 된 시기여서 이 펜필드의 요 녹음기 비유, 뇌를 갖다가 녹음기에 비유하면서 절대적 기억 저장소다라고 하는 것이 대중들한테도 이제 쉽게 전달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제 뇌 연구자들 입장에서는 이 펜필드가 절대적 기억 저장소로서 뇌를 녹음기에 이제 비유하는 거, 요 부분은 이제 회의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 펜필드의 이제 논문들을 이제 보게 되면 한 약 1288명 정도의 환자가 이제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한 520명 정도, 이 520명 정도가 자극 실험을 받았다라고 하고요. 근데 그 중에서 한 40명 정도만 반응을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한 90%는 아무것도 느끼지 이제 못했거나, 또는 이 40명의 이 반응을 보인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녹음기가 재생되는 어떤 그런 형태로 기억을 갖다가 끄집어낸다라고 하기보다는 여러 가지의 과거의 기억이 뒤섞인 기억 파편의 재구성에 가까운 경험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날 뇌 연구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펜필드가 말했던 절대적 기억 저장소로서 뇌라고 하는 것에 회의적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펜필드의 연구 성과라고 하는 것은 이 뇌 진료를 할 때 있어서 진단이라든지 기능 평가라든지 뇌 수술을 할 때 있어서 신경 손상을 피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호문클루스 모형을 한번 다시 보시게 되면 이 손가락하고 혀하고 입에 해당하는 그런 얼굴 영역, 이런 부분들이 이상할 정도로 크죠. 크고 상대적으로 이 몸통이라든지 다리에 해당하는 영역은 작습니다. 이거는 각 신체 부위의 크기를 대뇌 피질에서 차지하는 면적으로 이제 치환을 해갖고 동일한 비율로 이제 만든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형태의 모형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이제 굉장히 시각적으로 우리가 딱 알아볼 수 있게 만든 그런 연구 결과, 굉장히 독창적이고 유용한 그런 시도였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볼 때 이 뇌 지도에 이제 기여를 한 이 펜필드의 공로는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뇌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금 이 펜필드의 이 호문클루스 그림을 보셨을 거고요. 그리고 오늘날에도 이 호문클루스라고 하는 것이 인체의 다양한 부위들과 대뇌 피질의 연관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신경생리학에서 널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호문클루스하고 이 감각 호문클루스하고 운동 호문클루스하고 이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는 굉장히 필수적인 부분이죠. 그리고 이것이 생존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감정을 표현하는 것과도 이제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 감정적인 어떤 건강 상태에서도 필수적이라고 하는 점에서 이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호문클루스의 얼굴과 손이 가장 크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 민감하고 표현이 풍부한 부위다라고 하는 의미를 이제 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우리의 이제 얼굴 표정, 그리고 손동작, 그리고 뭐 이제 어루만지는 거, 입 맞추는 거, 뭐 포옹하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이제 표현과 감각, 그리고 뭐 그것이 감정으로 연결되는 차원에서 아주 중요하다라고도 볼 수가 이제 있는 부분들입니다. 네, 오늘 이 말씀드린 이 내용들은 이 펜필드의 1937년 논문, 앞서서 말씀을 드린 그 Somatic Motor and Sensory Representation in the Cerebral Cortex of Man as Studied by Electrical Stimulation 이라고 하는 이 브레인이라고 하는 학술지의 60권 4호에 나온 논문을 참고한 거고요. 뭐 아래 제가 더보기란에다가 논문 링크를 한번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분들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다음번에는 이 펜필드의 호문클루스가 이제 있게 한 뭐 브로드만 맵이죠. 브로드만 맵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